2026년 1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뒷골목에서 3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하던 박 사장님이 마지막 가게 문을 닫고 나옵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버텼고 남들 쉴 때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손에 남은 건 빚 5천만 원과 텅 빈 가게뿐입니다. 박 사장님은 말합니다. 열심히 안 산 게 아닙니다. 정말 죽어라 했는데 이젠 노력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자영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폭풍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 12가지를 분석했습니다. 뉴스와 신문기사, 그리고 최신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끝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업종에 계시거나 혹은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영상은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이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신호를 놓치면 나중엔 정말 손을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업종은 바로 치킨집과 카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지만 그만큼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곳이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치킨집이 3만 개가 넘고 카페는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원가입니다. 생닭 가격은 2년 전보다 20% 올랐고 식용유 가격은 50%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30%를 떼어갑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은퇴한 50대의 사장님이 5억 원을 투자해 대형 카페를 차렸지만 한 달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갑니다. 인건비 주고 재료비 내면 본인 손에 쥐는 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점입니다. 예전엔 안정적인 수익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골목마다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점포당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죠. 점주들은 이제 알바를 쓰지 못하고 본인이 하루 14시간씩 근무합니다. 몸은 망가지고 수익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 무인 편의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길 수 없는 개인 점주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C방과 당구장 같은 전통적인 오락시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성능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죠. 특히 PC방은 전기료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를 하루 종일 돌려야 하는데 전기세가 작년 대비 20% 이상 올랐습니다. 50대 김 사장님은 PC방을 운영하며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지만 전기세와 임대료, 게임사 가맹비 등을 빼면 남는 게 없어서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뷰티와 헤어숍입니다.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1인 숍으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어설픈 규모의 동네 미용실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특히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고 유명한 곳만 찾아갑니다. 실력보다 마케팅 능력이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마케팅에 돈을 쓸 여력이 없는 소규모 샵들은 하나둘씩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세 의류점입니다. 이 업종은 이미 이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몰에 시장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다 파는 방식으로는 중국계 초저가 쇼핑몰인 알리나 테무 같은 거대 자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내며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입니다. 예전엔 옷가게로 자식 공부시키고 집도 샀지만 이제는 재고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원 업종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동네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40% 줄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실력보다 아이 한 명을 더 데려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달 전문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반짝 호황을 누렸. 하지만 지금은 배달비 5,000원 시대입니다. 손님들은 배달비가 무서워 주문을 줄이고 사장님들은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특히 배달 전문은 홀 손님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앱 상단에 노출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으면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결국 제살 깎아먹기 경쟁만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무인 세탁소와 빨래방입니다. 한때 은퇴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고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난 빨래방들 때문에 이제는 제로섬 게임이 됐습니다. 한 건물에 하나씩 있을 정도니까. 여기에 가스비와 전기료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0평 규모의 빨래방, 한 달 고정비가 150만 원을 넘어가면서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재래시장의 소매점들입니다. 고령화와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신선식품조차 새벽 배송으로 받는 시대에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박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지만 이제는 하루 매출 5만 원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시장의 인프라가 낙후되고 주차 문제까지 겹치면서 젊은 층의 외면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업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사 가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사를 가야 인테리어를 할 텐데 거래 자체가 안 되니 일감이 끊겼습니다. 전자재 가격은 전쟁과 공급망 위기로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계약 당시 가격보다 자재값이 더 올라서 공사를 해주고도 손해를 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스크린 골프와 헬스장입니다. 시설 투입비가 큰 업종이죠. 보통 수억 원의 대출을 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4.5%였던 대출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한 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회원권 가격을 올리자니 고객이 끊기고 안 올리자니 이자를 감당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12번째는 마지막으로 동네 일반 음식점입니다. 인건비를 감당 못해 가족 경영을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에 5천 원,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손님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점심시간에도 텅 빈 식당들을 보면 대한민국 자영업의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이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혹은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빚을 내서 버팁니다. 하지만 이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 부채는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평균 빚이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략 1.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한 달 매출에서 원가,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대출이자를 빼고 본인이 가져가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소수점까지 적어보세요.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고 있다면 그 사업은 이미 생명력을 다한 겁니다. 빚을 더 내서 메꾸지 마십시오. 그건 독약을 마시는 일입니다. 전략 2.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과감히 규모를 줄이십시오. 이제는 몸집을 키우는 게 미덕인 시대가 아닙니다.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배달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단골 위주의 영업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출구 전략을 짜야 합니다. 희망퇴직처럼 자영업도 희망 폐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폐업 지원금이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망하는 시대라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경제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지문은 이미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100만 명의 폐업자, 1,000조 원의 부채, 그리고 급격한 인구 감소.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2026년의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먼저 삼킬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하고 가계의 장부를 펼치십시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기는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가혹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소중한 가족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국세청 폐업 통계에서도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다중채무 자연업자의 위험 수위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업종은 실제 통계 데이터와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경고이니만큼 부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